화면 잘 보이시죠? 공부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죠? 이 책을 제가 다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다 읽다 보면 머리가 쥐가 나요. 이딴 공부 내가 해서 뭐해 하고 책을 집어 던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안 잡힌다 할 때는 책을 사놓고 책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사전처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우선 하시면 되고, 책값이 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당장 사지 마시고 하다가 내 공부 너무 재미있다, 이 공부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뇌의 어떤 육체적인 기능을 떠나서 나중에 의식과 관련된 이해를 깊이 하고 싶을 때는 뇌과학 공부 이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차마 읽어보십시오, 꼭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책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이 책은 공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문이 생겼을 때 찾아가면서 공부하기에 참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뇌과학 책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자세히 깊이 있게 서술해 놓은 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책이 단연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침구학이라는, 이건 책이 아니고 파일인데, 제가 이제 양절요법 예전에 강의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별건 아닌데,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일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제 카페에 글 써놓은 걸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파일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름을 양자침구학. 그래서 제 첫 페이지에 카페에 올린 글을 어떤 분이 무단으로 다운받아 편집한 글들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두 파일은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카페 글들은 목차가 2부 1부 되어 있는데 2부가 먼저예요. 2부를 먼저 보시고 1부를 보시는 게 좋겠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도 이 글을 다 찾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다 복사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 가지셨는데 그 이후에 읽었다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계속 만남을 가져야 공부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뭘 공부할 것인가? 첫 번째, 뇌와 척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디서 생겨났죠? 우리 뇌와 척수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세포 하나, 엄마의 정보가 반쪽, 아빠의 정보가 반쪽 담긴 세포 하나에서 뇌가 되는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몸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뇌가 만들어지고, 뇌 영역에 있던 부분 내려와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기가 만들어지고, 팔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입니다. 팔, 다리. 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뇌와 척수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발생학이라고 하는데, 발생학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되게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발생학을 제대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와 척수에 관련된 발생학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이건 뭐 알아서 뭐해, 그렇게 사람이 태어났잖아,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용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가능하면 한글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능하면 또 영어로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영어로 검색하면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글 용어로 검색하면 자료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영어로 하는 게 좋은데, 보십시오. 영어를 텔렌세팔렌, 디엔세팔렌, 포브레인, 힌트브레인, 아주 생판 처음 보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뇌를 공부하는데 약 최소한 150개 정도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150개를 제가 이렇게 탁 던져드리면은 이거 먼저 외우고 시작해요. 그러면은 몇 번 해봤는데 다들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반복하면은 금방 외워지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구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겠구나, 이 결심을 하게 되면은 용어는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뇌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를 알아야만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어요. 구조와 기능을 알면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처음에 그 입체 구조를 뇌에서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와 척수의 구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2단계까지는 반드시 넘어가자. 2단계까지 넘어가면 나머지는 혹시 공부 안 하셔도 따로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고생은 되죠. 그래서 일단 이 구조, 뇌 내부의 구조, 뇌 바깥의 구조, 이 척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거의 다 영어라서 처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영역이에요. 영역. 이게 이제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43개를 나눠놨는데 사실은 43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1번부터 시작해서 45개네. 45개까지 다 외웁시다 이러면은 질려서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뒤에서 시각 영역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연합 처리를 한 다음에 청각과 다른 감각과 종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 가가지고 전두엽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이걸 뒤로 이렇게 보내갖고 운동 영역으로 보내서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 감각, 또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 그걸 처리하는, 담당하는 영역. 예를 들면서 언어 영역은 여기에 있거든요. 언어, 뭐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 소리는 잘 내는데 조합이 안 된다. 또는 뭐 의미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소리를 못 낸다. 이게 전부 다 언어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제일 환자들이 많은 것이 운동 영역이잖아요.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거,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 전부 여기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처리하는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손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는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파 죽겠다. 뭐 이게 안 낫는다. 예, 50견 진짜 안 낫잖아요. 오랫동안. 그럼 어깨만 생각하죠. 어깨만 치료를 해요. 현재 의학에서는 어깨를 막 수술도 하고 뭐 떼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쇠를 박아서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관리자예요. 이게 관리자.
여기서 고장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뇌가 자꾸 망가져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자꾸 소실이 돼요. 그래서 모든 병은 뇌를 튼튼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뇌가 스스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뇌가 스스로,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을 공부한 다음에 뇌정보처럼 영역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로를 공부해야 돼요. 회로. 회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커넥텀이라고 하는데, 커넥텀, 사실은 뇌신경회로 전체를 다 찍어낸 지는 오래 안 돼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병원에서는 3테슬라 MRI 갖고는 못 찍어요. 우리 7테슬라 정도 돼야 이걸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뇌를 진짜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이 회로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회로를. 아니, 이 회로를 다 이해한다고? 예, 그러면은 못하죠. 저 같은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회로들이 있어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회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식, 정신과 관련된 모든 질환은 이 회로의 문제예요. 우울증, 알츠하이머, 또 파킨슨, 치매, 간질, 뇌성마비, 전부 다 이 회로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간단한 회로, 시각회로, 청각회로, 연합회로, 운동회로, 감각회로,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의식과 관련된 회로, 도파민 회로, 세로토닌 회로, 노르에피네프린 회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낼 때, 저 사람이 지금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거기다가 거기에 기억과 또 지각, 이런 개념들을 다 삽입을 시키면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내 생각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식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무의식 치료죠. 무의식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이건 몰라도 무의식 치료 할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알면은 깊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까. 왜냐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웬만한 우리 뇌과학 공부는 저희 카페에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올려놨는데 저는 그거를 밤을 꼬박꼬박 새워가면서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집사람한테 막 야단 맞아가면서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지 뭐 하냐고 도대체. 몇 달을 그렇게 해서 그 뇌과학 강좌를 쭉 올려놨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모든 치료, 그 중에서 특별히 난치병, 불치병은 뇌를 같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암 공부를 좀 했는데 암 치료도 사실은 뇌 치료를 먼저 같이 해야 돼요. 병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뇌 치료. 암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하는 이유는 목적은 그거죠. 우리가 이 지식을 활용해갖고
치료를 하겠다. 치유에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 다 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우리는 하냐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 강좌 때 의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넥텀에 대한 거, 이건 우리 나온 지 10년도 안 돼요. 이 커넥텀 이론을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은 이거 깊이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왜냐하면 시냅틱 프로틴이 문제거든요. 신경이 시냅스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시키는 프로틴, 생명 물질, 그게 한 1000가지가 넘어요. 1000가지가 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밝혀진 지가 2년도 안 됩니다. 2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니까 공부할 틈이 없어요. 대신 누가 하냐면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이 아무튼 공부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선별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건 좀 건방진 얘기지만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신경입니다. 예, 신경입니다. 이게 자꾸 신경세포와 시냅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모든 것이 뇌의 작용이거든요. 이 세포 차원에서 모든 관리는 뇌가 다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신경을 통해서 해요. 그럼 신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신경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감각이 전달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경이 시냅스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큰 신경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경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시냅스. 자, 축삭이 막 생겨납니다. 생겨나고 시냅스하고 이게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현재. 신경은 이렇게 한번 쭉 만들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초 신경은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 전부 불빛이 번쩍번쩍 쫙 뻗어나오고 마치 뭐 하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양전류 요법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양전류 요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중간에 양전류 요법을 제가 넣을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이 있겠죠. 약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수술도 있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양전류라는 기계로 한번 이 치료를 해보겠다 그겁니다. 2010년도에 제가 위팡에 있는 국제침구학교라는 데에서 한국학부를 열고 한국 침수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전자의 문제다.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나 허탈하면서도 아무튼 내 앞에 허허벌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무튼 묘한 기분이었어요. 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때 이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에요. 이분 김금화 선생님이라고. 제가 왜 이분을 만났냐 하면은 이제 신농금장침법을 창안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도 치매 본거장이 산동성이에요.
그 산동성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국 학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업무를 꾸몄냐면은 그 당시에 구당 선생님이 한국에서 엄청 핍박을 받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려고 땅을 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동을 한국 친법을 공부하는 한국 학부로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저는 자본도 없고 또 인력도 없으니까 구당 선생님을 끌어들일 계획을 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었어요. 이 한동을 그러니까 한동을 한국에서 지어가지고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의 신농금장 침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제가 양질요법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전자의 문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전류 요법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분들은 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전기 끌어와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죠. 전기도 특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 계시네. 정희숙 선생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 예,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다녀가신 임창남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뜸사랑 지금 현재 교수님 하고 계시고,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고 그래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와서 이걸 배워갔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와서 많이들 배워가셨어요. 한국에서 여러 팀들이 와서 이걸 배워갔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강직성 척추염이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강직성 척추염 걸렸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도 강직성 척추염, 아들도 강직성 척추염이었어요. 강직성 척추염을 이제 침법, 뜸법 뭐 다 동원해서 하는데 양질요법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치료하는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천지혜라고 우리 그 당시 한국학부 직원이었어요. 목이 움직이고 우리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뭉치는 쉬운 일서 轻一点轻一点不羞了不轻예,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은 강직성 척추염이 나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조금 이따 보실게요. 네, 나왔습니다. 2012년도 6월 10일 날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 친구가 다 나와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워서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싫은 그런 병인데 다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녹내장이에요. 녹내장. 여기 보면은 눈동자 가운데 하얗잖아요. 눈 뒤에 있는 신경이 죽어서 그래요. 거의 나왔습니다. 약을 매일 이렇게 먹었어요. 약을 지금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에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무엇으로? 예, 양질요법으로. 양질요법에다 물론 진법, 뭐 뜸법 다 겸해서 했죠. 지금 우리가 기기가 많이 발달해. 그 당시는 사실 굉장히 원시적인 기기였어요. 그리고 침이나 뜸과 같이 아주 초보적인 기구로만 치료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보고 줄에 서달라고 제가 가서 줄에 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뇌성마비였어요.
애기인데 이제 이거를 치유자하고 엄마하고 두 손 같이 잡고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뇌성마비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예. 그래서 이제 뇌와 신경, 척수를 치료하는 데는 정기적인 방법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거든요. 뿐만 아니라 뇌와 척수가 온몸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모든 치료에 있어서 뇌와 척수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뇌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법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뇌가 회복이 되면은 젊어집니다. 뇌가 회복이 되면 몸이 스스로 웬만한 병 다 치료합니다. 예, 1초에 우리 세포가 380만 개가 바뀌어요. 1초에. 그래서 이 세포를 세포 차원에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바로 뇌와 척수거든요. 그래서 뇌를 공부해야 된다. 이제 제가 요약해서 왜 그러면 뇌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바쁜 시국에 병은 전적으로 세포 문제다. 이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몰라요.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 병이 들었다는 것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것까지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간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유방에 암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망가졌다. 몸이 잘 안 움직인다, 뭐 다쳤다, 뭐 허리가 어떻다, 어깨가 어떻다, 무릎이 어떻다, 전부 다 세포의 문제입니다. 세포는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에서 시작했고 그 하나 안에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세포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뇌와 척수입니다. 세포를 관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병이 들었다.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세포가 왜 망가지겠어요? 세포가? 뇌와 척수의 문제인데 제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영양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데 그거 갖고 잘 안 되잖아요. 혈액순환 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근데 혈액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혈액의 맨 말단이 모세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에서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문제예요. 그런데 모세혈관은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쉽게 회복이 돼요. 모세혈관이 망가졌다. 예를 들면 발이 차갑다. 예, 세포가 줄어든 거죠. 왜 줄어들었어요? 모세혈관이 죽은 거예요. 모세혈관이 왜 죽느냐? 네. 우리 몸 내부에서 마찬가지로 세포가 손상이 됐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모세혈관이 죽었다. 모세혈관이 분해됐다. 모세혈관이 왜 분해되느냐? 신경 문제, 신경 문제인데 그 신경망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세포의 상황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명령해서 어떤 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포가 하는 일은 각자 대략 한 10만 개 정도 약을 만들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약 이름을 프로틴이라고 할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할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 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몸에서 세포가 만들어내는 약이 단백질이에요. 몸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약의 종류가 100만 가지예요. 100만 가지. 현대의학이 공부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100만 가지 약의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가지 약의 종류가 100만 가지. 현대의학이 공부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100만 가지 약의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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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가지 약의 구조를 알아내는
전자가 어디 붙어 있고 어디에서 폴딩이 돼 있고 뭐가 붙어 있고 이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고 인이고 황이고 그 정도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붙어 있는가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100만 가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그 약을 만들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관리사예요. 몸에서 약을 제대로 만들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사 먹는 약은 상대가 안 돼요. 몸에서는 조그만 약을 만들어도 적절하게 만들어서 탁 배포하면은 금방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약을 만들도록 하는 게 신경인데 신경이 그냥 가서 쿡 찔러갖고 약 만들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신경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시냅스가 일어나요.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고 그 시냅스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시냅틱 프로틴, 시냅스 하면서 만들어지는 생명물질, 약, 단백질, 시냅틱 프로틴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몸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신호 보내고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내가지고 작동하게 하고 꽂히게 하고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암세포가 생기면은 호중구가 제일 먼저 출동해요. 호중구가 혈관에 딱 있다가 암세포라고 딱 감지를 해요. 그러면은 혈관벽을 뚫고 나와요. 그런데 호중구는 혈관벽을 뚫고 나올 때에 뭘 생각하냐면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나가면 거기서 싸우다가 다 죽어요. 100% 다 죽어요. 그러니까 호중구는 자살 특공대예요. 그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어떤 세균이 발생하거나 세포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호중구들이 그렇게 호중구뿐만이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를 생각하는데 면역세포들은 굉장히 살벌하게 싸워요. 호중구 같은 경우는 막 싸우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확 뒤집어가지고 몸에 있는 DNA를 확 끄집어내서 던져버려요. 막 그런 식으로 싸워요. B세포가 항체를 만들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자기 DNA를 확 바꿔버려요. DNA 재조합을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몸은 그렇게 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비큐틴이 어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싹 갔다가 프로테아좀 있는가 확 갈아버려서 싹 분해시켜버려요. 굉장히 엄청나요. 알면 알수록 몸은 정말 엄청나요. 그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세포가 해요. 세포가 하는데 그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뇌와 척수예요. 인지만 하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우선 인지를 못해요. 인지하는 게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척수와 뇌에서 인지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보내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감각과 운동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하나님 만든 우리 인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공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세포의 문제고 모든 것은 세포 예외가 없다. 그 세포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가게 하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게 하고 면역세포가 작동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척수와 뇌가 한다. 척수와 뇌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요. 유럽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식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수많은 내노라는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의식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뇌와 척수를 공부하면은 의식이 최소한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만드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의식을 만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좋은 의식을 가지면은 뇌와 척수가 엄청 작동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면은 모든 병을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치료가 돼요. 거기까지 하면은 대성공입니다. 그 원리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면은 대성공입니다. 제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왜 제가 뇌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냐 뭐 키가 크냐 잘생기기를 했나 돈이 많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맨날 뇌과학 그러고 뭐 사람만 만나면 제가 영동군에 이사 와가지고 영동군청 찾아갔어요. 영동 군민들한테 뇌과학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자격증이 뭐가 있으세요? 부터 시작해갖고 뭐 쫙 듣더니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돌팔이니까 아무것도 제가 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뇌과학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가 건강하면 다 되는데 현대의학이나 과학에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약이 뇌 속에 잘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수술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뇌에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핵심 뇌실이라는 게 있어요. 벤트리가. 이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게 아주 엄청난 비밀입니다. 과학자들이 계속 그동안에 논쟁해 왔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생할 때에 세포 하나에서 줄기세포가 계속 만들어져 갖고 뇌가 되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이게 만들어지느냐. 태어나고 나면 안 만들어지느냐. 예,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지고 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사실은 쉽게 뇌를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맨 마지막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공부할 내용은 딱 그겁니다. 뇌와 척수의 발생 점에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부는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오늘 잘못 들어왔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맨날 꼬박꼬박 밤새 각오를 할 테니까 뇌와 척수의 발생, 뇌와 척수의 구조, 정보 처리 영역, 그 회로, 시냅스까지 해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하십시오. 없으시군요. 아까 그 부지런히 하면은 한 2년 안 걸릴까 싶습니다. 중간에 방학도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 강좌만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해도 되겠다. 이번 강좌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힘들면 조금씩 쉬어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양질 실습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럴 텐데,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혹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예, 나는 그냥 나중에 기록 보면서 저기 영상 올린 거 보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안 미워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부터 녹화하는 영상은 그냥 공개로 올리지 않을게요.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 일부 공개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주소로 올려서 그걸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장 책을 사지는 마시고 이걸 딱
알아놓고 계시다가 좀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우선 이 책 한 권만 사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파일은 단톡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목사님도 나중에 단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네, 단톡방 거기 초대해 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까 한 분이 들어오셨었는데 누구지? 네, 아무튼 아까 전도훈 선생님이라고 중국에서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계시네. 선생님 인사하시죠. 음소거 해제하고 하세요. 아마 주문 처음이실 텐데. 음소거 네, 됐습니다. 예. 예. 인사 말씀. 네. 네. 등산 갔다 왔어요. 네. 지금 중국 심천에 계시죠? 심천에 계시고 그 아이디가 지구촌 촌장입니다. 지구촌 촌장. 그래요. 카톡입니다. 카톡이 들어가요. 네, 제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한 가지만 공지사항 알려드리면은 다음 주가 10일이잖아요. 다음 주 공부 모임이. 근데 10일이 휴일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선약이 있어갖고 다음 주만 화요일 오후 8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끝난 거 이게?